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 만루 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오후장에서 상승폭을 더 늘려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엔솔이 8%대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 그대로죠. 12월부터 설명드렸습니다. 자, 1월에는 1월 효과가 들어온다. 이 1월 효과는 코스닥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CS에 발맞춰가지고 붐이 한번 나올 것이고 이게 2월까지는 연결이 된다. 그리고 2월 하순이나 3월 정도에 조정이 시작되면은 오히려 봄부터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세일 텐데 3월 하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금융주, 밸류업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긍정적인 요소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난주에 삼성전자 먼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밸류업 관련주들 움직이고 LG에너지솔루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ESS 쪽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 다각화라고 하기에는 기존에도 했던 사업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차 캐즘 쪽을 이겨내기 위해서 ESS 쪽으로 먼저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놓고 캐즘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이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양호한데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2년 만에 최악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신뢰 지수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때문에 불안해서 이렇게 지수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관세 부분을 해소를 해야지 이 신뢰 부분이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많은 국가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신뢰가 무너지는 건 뭐 당연하겠죠. 이 부분이 다음 주면은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 협상 카드다라는 게 어제도 확인이 됐죠. 위대한 기업입니다라고까지도 현대차를 치켜 세워줬는데 서로 이제 신났어요. 지금 현대차도 이제 현대차는 관세 안 내도 된다. 트럼프는 입이 귀에 딱 걸려가지고 저는 배트맨의 조커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입이 이제 입거리에 딱 걸려가지고 계속 좋은 말만 해대고 있는 그런 트럼프를 보니까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었고 역시나 협상 카드를 위해서 11월부터 강의해드린 내용이 현실로 지금 보이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온 어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죠. 단기 급등하면 차익 실현하고 눌림목에서 재매수하면 된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행동 패턴만 우리가 12월 2일 날 이 첫 방송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연결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를 간단하게 보면은 코스피 차트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요것만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잠깐 움직이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은 자율 등락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다. 2650에서 2700포인트 사이를 넘어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2700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직까지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시동은 잘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릉부릉하고 시동 걸고 있으니까 자동차주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 등등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 많아진 상태에서 2차 전지까지도 이렇게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이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돌파할 때 어떤 섹터들이 중심이 돼서 넘어가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섹터들이 당분간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는 위에 돌파를 노리고 있는데 왜 밑에 있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이중바닥선 움직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730포인트 이 구간 이탈하기 전에 이 구간부터 해서 트럼프가 이제 강력한 발언을 하면 한 번 정도 밀릴 수 있다. 기존에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780포인트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아주 예쁘게 정석적으로 만들고 있죠. 이제 730포인트 회복하면서 21선까지 같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1선 올라타고 올라가게 된다. 730은 크게 중요한 구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80까지 가는데 이 구간을 기존에는 강한 저항으로 제가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1차 목표치라고 말씀드렸고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저항이 점점 약해지는 구간이고 밑에서 힘을 너무 잘 모았기 때문에 개별 성향이 있는 코스닥이라고 하면은 큰 저항 안 느끼고 돌파해도 이상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코스피가 간다라고 해서 코스닥 좋아하시는 분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이 훨씬 더 좋았고 큰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섹터가 집중적으로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건강하게 형님이 앞서거니 뭐 동생이 앞서거니 하면서 서로 양보해 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게 제일 건강한 증시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건강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흐름은 계속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큰 그림만 잡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동안 우리가 시장의 핵심이 될 섹터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소외돼 있고 굶주려 있는 섹터들, 이런 섹터들 중에서도 분명히 좋아질 만한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안 들어왔네 하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급등전 섹터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그중에 사실은 제가 과거부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소비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치과용 의료기기 섹터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이 섹터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 사실 우리 치과용 의료기기는 중국 인구만 봐도 진출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매출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소비가 계속 줄어있는 상태였고 한알령이라는 이런 안 좋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 확대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이 섹터, 제가 볼 때 지금 다시 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 볼 수 있다라는 측면 알려드리면서 제가 오늘 낱낱이 분석해 드릴 테니까 함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령 해제 기대감 쪽이 이제 치과 의료기기 쪽에도 좀 전해지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치과 의료기기 관련주 안에서 해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안타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덴티움 꼽아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임플란트 관련주에 있는데 이 종목은 또 해외 매출이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해외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 그런데 이제 중국 쪽 이제 매출이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로 정확하게 적어드렸는데 중국 시장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뭐 소비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24%나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정책적인 부분이 제일 컸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돌아봤더니 해외 매출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라고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유럽이나 이런 선진 시장으로 우리나라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들이 계속 진출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또 선두 주자에 있는 기업 중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해서 EU 쪽에 36%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러다 보면은 잘하면 올해에서 내년 정도에 중국 시장 매출을 따라잡을 정도까지도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 리스크를 한꺼풀 벗겨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니겠느냐. 게다가 중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지금 계속 양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소비 경기를 회복하겠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알령 해제, 우리나라에도 손 내밀고 주변에 좀 적대 관계였던 호주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도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거. 트럼프랑 오히려 정반대로 해서 미국을 고립시키겠다라는 전략을 중국이 펼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 특히나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 뭐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덴티움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지금 러우 전쟁 같은 경우도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유럽은 이미 전쟁 끝난 분위기라고 지금 주가에서 환호성을 터뜨리고 있다, 축포를 터뜨리고 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에서 입지가 강한 이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종료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활발하게 이제 시장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 중에서 가장 좀 넉넉하게 좀 비중을 가져가면서 그래도 치과용 의료기기는 많이 가져가야 한 20%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 보시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함께 또 회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살펴주셨으니까요.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장타를 노려볼까요? 2루 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텍을 꼽아주셨는데 앞서 알려주신 덴티움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오늘 2에서 3%대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던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뻗어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뭐 제한적인 인구고 앞으로 또 인구 절벽 시대도 오고 하다 보니까 제한적이라서 국내만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이 한정적인데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너무 좋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이제 치과용 CT죠. 예, 그린엑스 21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실적도 양호하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굉장히 똑똑하게 선진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해서 3D 제품을 계속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저렴한 저가형 시장으로 이제 활로를 뚫어가지고 이제 이원화해가지고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잘 먹히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매년 이 치과용 의료기기 쪽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섹터인데 이 기업은 실적이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실적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은 조금 못 미치더라도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PBR이 점점 낮아지더니 지금 너무 저평가 구간까지 왔어요.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말씀드리죠. 제가 이 말로만 시간에 한 3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PBR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0.62에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이 부분만 해소돼서 1점대로만 올라가더라도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지금 잡아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으니까 2루타 종목으로는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3루타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좋은 종목이 많아가지고 2루타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비운의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1루타 종목은 바특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함께 주시해 보시죠. 이번에는 3루타 종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덴티스 꼽아주셨는데 덴티스 역시나 이름에서부터 이 덴티스트 뭔가 치과에 스멜이 나는 그런 종목인데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치과의 향기가 솔솔 풍기는 기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부터는 제가 글로벌 시장에 그냥 진출해서 잘하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있죠. FDA 승인을 받은 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플란도 이제 고정도 측정기 체큐로 인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골래 맞추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피부 미용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파마 리서치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거기서 이제 연어 정자에서 나온 이제 PDRN이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뭐 피부의 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돕는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취기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으로는 진통제 정도 수준인데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까지 빠르게 끌어낸다라고 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내에 마취를 할 수 있는 이 덴포스 아이 같은 경우가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왜 이렇게 3루타까지 올라왔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뭐 차트적으로도 해서 뭐 급등 흐름이 한번 보였는데 FDA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쉬고 있는 지금 구간이 굉장히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장에서 계속 이제 증설을 하면서 양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원래 500만 세트 양산이 가능했는데 이제 700만 세트까지 가능하고 1000만 세트까지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 매출의 2배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증설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실적이 앞으로 커지는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FDA 승인 이런 호재가 계속 들린다라고 하면은 이 치과용 의료기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턴어라운드 되는 이제 절호의 시기가 아닌가 싶으니까요. 한활령 해제 그리고 선진 시장의 이제 공급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타준족의 3루타 종목에 딱 어울리는 종목이고 이미 흐름이 시작되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보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 FDA 승인 이슈, 체큐에 대한 이슈를 또 전해준 만큼 주가 더 상승 여력 열려 있다라고 살펴보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실적 측면에서도 턴어라운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의 말로 없는 종목들 수익률을 좀 체크해 봐야 할 텐데 어떻게 잘 운용이 되고 있나요?
네, 말로 없는 종목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익률을 계속 뭐 갱신해 나가면서 1, 2, 3위 종목은 뭐 100%만 넘어도 굉장한데 뭐 다들 뭐 이제 120%를 또 코앞에 두고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좀 쉬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올 건데 SKC 같은 경우가 5위에서 이제 다음 달 되면 아마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50% 아래는 이제 아마 이 안에 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되면 사라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10위권에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질 수 없다라는 듯이 무섭게 추격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갈 텐데요. 자, 기존에 사실은 이 종목도 이 말로 홈런 달성을 딱 600원 남겨놓고 미달돼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을 가서 매수가까지 돌아간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1차 목표치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면서 이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제 쉬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돌파해도 되고요. 한 28%까지 간 건 제가 아까 봤는데 만약에 상한가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윗꼬리 달고 밀리면은 바닥권에서 아직 못 샀는데 급등해버렸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에서 다시 살 수 있고 25,000원을 종가로 안착해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뭐 비중이 적다 하시는 분들도 또 이제 비중을 늘려볼 수 있는 구간, 불타기 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AI 관련주 이제 슬슬 다시 볼 때 됐다라고 뭐 사실은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4시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그에 딱 부합하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찍히는 종목 이제 폴라리스 그룹 쪽도 기존에 소개해드렸었는데 그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탄력적인 종목들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도 뭐 LNM은 이제 공개한다라고 해서 추론용 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거대 언어 시장 쪽에 진입한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까지도 뭐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뭐 국가 기관에서 국채까지 많이 맡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야말로 말로 홈런에 도달할 수 있는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이제 조금 있으면 말로홈런에 도전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만 잘 선별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오늘은 치과 의료기기 안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꼽아보셨을지 말로홈런 종목 지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은 치과용 의료기기 주 중에서 좀 소형주를 담당하고 있는 레이입니다. 자, 이 레이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못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은 뭐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덴티움이나 오스테 임플란트, 디오 이런 쪽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치과용 엑스레이 쪽으로 3D 엑스레이 쪽으로 해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는 거는 겉으로 이제 제품 보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3대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덴티스나 이런 이익권 그룹들이 들어가는데요. 이쪽은 이제 병원 관계자분들이 좀 많이 아시는 종목이고요. 실제로 조금 전에도 이제 FDA 승인 받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덴티스처럼 레이퀀텀이 FDA 승인을 받았고요. 다음 달에는 레이퀀텀 5D가 승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예정인데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신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HLB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까다롭게 들어가는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맞춰서 통과가 잘 나오는 편이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음 달에 이미 경력이 있고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두 가지 신제품으로 해서 아마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이 기업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의 제도 개선과 함께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살짝 적자 전환이 되는데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과거에 이 종목이 4만 원 중반대에 있다가 지금 8,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5분의 1 토막 나 있는 종목인데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께 꼭 설명해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선호하는 기업이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8,500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8,500원 이하에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아래 꼬리 달면서 8,5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이 구간에 또 21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선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8,500원 위쪽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10,000원 1차 목표치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13,000원도 사실 저는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시간을 조금 길게 놓고 보면서 제가 내년까지 시장 좋을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 본다라고 하면 사실 10,000원을 간 다음에 앞자리가 한 번 더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부분이 정말로 그렇게 움직이는지 관심 한번 많이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7,8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서 21선 회복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예 7,000원 구간 쪽으로 내려온지 체크하면서 재매수를 꼭 노려볼 만한 기업이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자금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레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실적도 양호한데 가격적인 위치도 현재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또 롱런에 도전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